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 경찰들이 일제히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면서 검경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어제 북 콘서트 자리에서 하명 수사는 거짓 프레임이라면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사건의 본질은 하명 수사가 아니라 토착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바로 덮어버린 것 이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곧 황운하 청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사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어제 콘서트는 잘 하셨습니까? 예, 뭐 정치인들이 하는 출판기념회와는 성격이 다른 이제 책 내용을 홍보하는 북 콘서트였고요. 네. 예,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셨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근데 그 예, 온 사람 중에 그 선관위 관계자도 있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이게 뭐 선거법 예, 위반이냐 이런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어떤 거예요? 선거법 위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네, 예, 다만 통상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선관위에 문의도 했고요. 예, 음, 선관위에서 현장에 나와보라고 저도 요청도 했고,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서 선관위가 현장에 나와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저도 그때 선관의 사전, 답변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 이야기만 없으면 상관없다 이런 거였나요? 네, 선관위는 출판 기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예, 당연히 이제 국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 출판의 자유가 있고 음,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음, 다만 금지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출판 기념회 때 금지되는 것들. 음, 예, 그 금지되는 것들을 잘 준수한다면 네. 출판 기념회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죠. 이 검찰이 그 청장님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거다라는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출석 통보 받으셨어요? 뭐 전혀 받은 거 없고요. 네, 예, 작년에 한 3, 4월경에 자유한국당 측이 검찰에 고발한 이후 지금 한 1년 8개월이 지났는데요.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찰로부터 뭐 연락받은 건 없고요. 그럼 뭐 만약에 제가 출석 생각할 때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나가실 계획이세요? 저는 당연히 나갑니다. 예, 그래요? 당연히 나갑니다. 음, 아, 저는 진실 규명에 협조한다는 예, 그런 자세로 당연히 출석은 하고요. 예. 다만 검찰이 음흠.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즉 음, 검찰은 미리 자신들의 머릿속에 그려놓은 음흠. 틀을 만들어 놓고 예, 예컨대 그것이 하명수사라든지 예. 선거개입 수사라든지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억지로 꽤 맞추는데 익숙한 조직입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지금까지 이제 이거 이슈된 이후에 검찰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은 역시 이전과 다를 바 없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소크라테스가 터무니없는 고소를 당한 후에 음, 재판을 받으면서 끝내 독배를 마시면서 지키고자 했던 법, 또 진리, 네. 그런 법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신 음, 그런 심경으로 저도 출석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출석하는데 예. 다만 저도 터무니없는 고발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출석하는 만큼 네. 검찰도 예.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안 됩니다.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합니까? 음, 검찰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혹시 그럼 그게 조건입니까, 청장님?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은 아니고. 저는 예, 조건 없이 저는 기꺼이 출석하겠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터무니없는 고소라고 생각하지만 출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검찰이 부하들이었던 울산경찰청의 현 지금 경찰 한 10여 명은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분들이 왜 출석을 거부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예, 모르지만 지난 한 달 전쯤에 약 한 달 전쯤에 울산지검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울산지검에서 예. 울산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에 제가 울산경찰청에 수사가 저에겐 아무 연락이 없어서 혹시 울산지검에서 울산경찰청에 수사 진행하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껏 아무것도 연락이 없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출석 요구를 하더라. 네. 그런데 출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왜 출석을 안 하냐, 좀 수사에 협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하니까 이분들 말씀이 지난번 검찰에 구속된 어떤 뭐 수사관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가끔 보도됐죠. 뭐 고발이 나오고 가깝다 이러면서 그 사례 때 울산경찰청 수사관들이 대단한 트라우마를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는 수준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수사관들이 출석해서 어쩌고 저쩌고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그중에 검찰이 그 일부만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만 쏙 빼가지고 사실상 이 진술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요? 결국은 이제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거기에 자신들이 이용당할 염려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사에는 협조는 하지만 자신들의 진술이 변질되거나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구두로 진술하면 문답식으로 하면은 자신들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옮겨 적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청장님 소환 조사는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피고발인은 자동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는데 예. 피고발인은 자동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은 자동 피의자고요. 예. 다만 표현을 굳이 피의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예의죠. 그런 건가요? 한 번도 조사받은 적도 없고 네. 혐의가 소설 같은 고발장 하나 들어왔다고 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이것도 그럼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십니까?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는 걸?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점잖지 못한 것이고요. 네네. 국가기관으로서 어떤 절제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태도입니다. 몇 가지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청장님. 일전에 이제 저희와의 그 인터뷰에서 그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첩보 내용의 그 내용은 그러니까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와 관련된 한 건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홍익표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고 홍익표 의원은 그 인터뷰에서 그 첩보 문건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크게 내용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비서실장 비위 의혹이 한 60% 정도로 분량은 제일 많은데 그것 말고도 김기현 어떤 시장의 그 뭐 측근이라든지 그 친인척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오로지 비서실장 비리뿐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른바 청와대에서 이첩되었다는 첩보의 내용이 뭔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중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찰의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한 건뿐이었습니다. 김기현 비서실장 박모 씨의 비리에 대한 건 한 건뿐이었고 그 이외의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첩보 내용을 보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그 한 건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청장 여기서 확인할 게 그때 이제 2018년 1월 그 시무식 직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그럼 첩보 문건을 같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봤습니다. 봤습니다. 문건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혹시 그때 몇 페이지짜리였는지는 그 기억을 하세요? 그거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그 건으로 수사가 된 건 비서실장 건 한 건뿐이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는 비서실장만 남아 있다. 근데 좀 문건을 다시 본다면 좀 기억을 되살려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그 다음 문제인데요. 그 울산 청장으로 계실 때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그 울산으로 내려온 이분을 직접 만나거나 이 사람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이 특감 반원이 당시 울산에 내려갔던 이유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때문에 불거졌던 검경 갈등에 대해서 대면 청취를 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다. 이게 청와대의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요. 예예.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그 고인이 되신 분을 저한테 묻길래 네. 고인이 되신 분은 저하고는 일면 제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요. 네. 두 분이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한 예예 맞습니다. 분은 네네. 경찰관이고 네. 한 분은 이제 검찰 예 검찰 수사관 출신이시고 예예. 그 중에 경찰관은 울산경찰청에 왔겠죠. 아 그래요? 예, 당연히 오지 않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그거는 왔다는 사실 말씀입니까? 아니면 추정이십니까? 저는 제가 분명한 기억은 네. 그 경찰청에서 왔다고 들었고 예. 경찰청에서 왔던 어떤 경찰관이 예. 고래고기에 대한 검경 갈등 때문에 예. 실태를 파악하러 왔다라는 경찰청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그 경찰관이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지 저의 사무실에 인사차 들렸는지 그 기억은 분명치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경찰청에서 온 분들은 항상 경찰청장 사무실에 와서 인사를 하고 볼일을 봅니다. 예. 즉 수사국에서도 오고 예. 감사관실에서도 오고 뭐 경비교통국에서도 오고 여러 경찰청의 여러 부서에서 점검차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의뢰 시간이 맞으면 청장 사무실에 와서 인사를 하고 이러이러한 취지로 왔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갑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청장실에 그 찾아온다는 건 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방문 기록이 기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이 무슨 청장실에 그 경찰청에서 여러 그 사무감사라든지 네. 현장 점검차 왔던 분들이 그런 것이 방문 기록이 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정리를 하면 경찰청에서 그 사람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래고기 때문에. 고래고기 네. 때문에 그 네. 당시에 그 시점이 2018년 1월 맞습니까? 그건 당연히 기억을 못하죠. 그렇고요. 네. 아무튼 경찰이 왔다라는 이야기. 아마 그건 청와대가 아니라 다만 그러니까 확실한 팩트는 예. 경찰청에서 누군가 왔고 고래고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경찰청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참 많은데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 점은 꼭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북 콘서트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을 비판을 하면서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 조직 이익만을 위해서 수사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후보자 의혹이 제기됐다고 느닷없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 수사가 검찰이 해야 할 수사냐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가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수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수사는 비형사적인 접근을 우선해야 하는 그런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즉 모든 사회 문제에 수사권을 앞세워서 접근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의 민주화 원칙에 안 맞습니다. 네. 즉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원칙, 필요 최소한도로 발동해야 한다. 가급적 비형사적 접근을 우선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국가의 수사권이 발동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이건 수사권 남용이라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런 수사권 남용을 하는 동기가 뭘까요? 그 동기를 생각해 봐야죠. 검찰 조직의 이익 말고 무슨 동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물론 이제 조국 장관의 어떤 뭐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아닌지 이것은 변론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다만 그 수사가 적절한 수사권 개입이냐, 수사권 발동이냐 이것이죠. 네. 이것은 앞으로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마다 검찰이 수사권 발동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상 검찰이 임명권자가 돼버립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충분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인터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함께했습니다.